자, 오늘 최대한 나갈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나가볼 거니까 여기 반응 여기 잘 봐요.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반응물, 화살표하고 생성물 이렇게 쓰잖아요. 화학 반응식을. 그러면 이게 반응물이 반응을 하여 생성물이 된다는 뜻인데 저 생성물 C가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도로 A, B가 될 수는 없을까요? 거꾸로 반응은 안 되나요? 자, 거꾸로 반응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었다. 수증기는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왔다리 갔다리가 되지만 연소, 내가 종이를 한 장 채워서 재가 되었다. 얘 다시 종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안 돼요.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반응이 있고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반응이 있어요.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수증기가 물이 되는 것처럼 자, 왔다리 갔다리가 돼. 양방향이 다 돼. 이러면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양방향을 해줘요. 양방향 화살표가 된다는 건 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반응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만 주로 많이 다루죠. 반대로 되돌아오는 왼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역반응이라 그래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돼? 그러면 1번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될 수 있는 반응 가역이라 그럽니다. 가역. 뭐 물이 수증기 됐다가 수증기가 물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우리가 가역 반응. 근데 아까 연소처럼 한 번 가면 못 와. 응? 한 번 가면 못 와. 그러면 이 가역 반응의 이제 정반대말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거를 비가역이라 그래요. 근데 비가역 반응에 우리는 딱 4개밖에 안 배워요. 비가역 반응에 딱 4개.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4가지가 아까 했던 연소. 얘는 이제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왜냐면 반응을 시켰더니 기체가 생겼잖아?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공기 중으로 날아간 기체를 도로 잡아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비가역이에요. 한번 날아가면 기체는 도로 잡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오늘 지금 문제 푼 중화 반응.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합쳐서 물 되잖아? 이 물이 다시 알아서 쪼개져가지고 수소, 수산화로 되돌아오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하다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앙금 생성. 우리 비가역 반응은 딱 이거 4개 배워요. 연소, 기체 발생,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끝! 나머지는 우리 배우는 거 다 가역 반응이라 보시면 돼요.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가역 반응 중에 아까 우리 물 분자 얘기한 거 있잖아요. 플라스크에 뚜껑은 닫아놨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요 물의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시간이 흐르면? 처음엔 변해요. 처음엔 얘가 증발이 될 거 아니냐? 근데 계속 증발이 일어나서 물이 계속 줄어드나? 뚜껑이 열려있다면 계속 줄었겠지만 지금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계속 줄진 않아요. 그쵸? 나중에 처음에는 물이 줄어들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순간이 와요. 증발이 안 일어나는. 진짜 증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증발이 안 되는 걸까요? 되는 거예요. 증발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안에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한정돼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저 안에 수증기가 꽉 차면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와요. 왜냐? 물이 수증기로만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도 다시 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증발되는 속도와 되돌아오는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겉으로 볼 때는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증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때 날아가는 게 증발이에요. 증발되는 속도. 그럼 수증기가 물로 되돌아오는 건 뭐라 그래요? 수증기가 물이 된다. 이거 뭐라고 부르죠? 액화. 좋아요. 표현이 되게 많아. 액화도 있고 또 중학교 때는 응결이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그죠? 수증기가 물이 된다. 응결.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표현을 많이 쓸 거냐면 응축된다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응축 속도. 증발이래. 액화, 응결, 응축 다 똑같아요.
수증기가 물이 된다는 얘기야 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사실은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상황을 평형에 도달했다. 무슨 평형? 상평형에 도달했다. 상평형이 뭐냐면 상이 그 상태 변화할 때 상이에요. 상태 변화의 평형이 됐다.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가는 거랑 기에서 액으로 오는 거랑 속도가 똑같다. 상태 변화가 평형을 이루어 상평형 이렇게 불러요. 별거 아니지?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가 되니까 가역 반응이죠.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 결국 가역 반응이란 소리예요. 정역이 다 된다는 소리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물에다가 설탕 녹여 설탕. 처음에는 설탕이 잘 녹겠지. 근데 계속 녹지는 않잖아. 넣다 보면 더 이상 설탕이 안 녹는 순간이 와요. 바닥에 이렇게 설탕이 이제 쌓이는 거야. 안 녹고. 진짜 안 녹고 있는 걸까?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이 설탕 계속 녹고 있어요. 근데 안에 이미 녹아있는 설탕이 되돌아 나오는 놈도 있는 거야. 녹는 속도랑 나오는 속도가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안 녹는 것처럼 보여. 이것도 평형이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녹는 걸 뭐라 그래? 이제 용해된다고 하잖아. 용해 속도와 안에 녹아있는 게 도로 고체로 나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 이것도 중학교 때 하잖아요. 녹아있다가 도로 고체로 나와. 뭐라 그래? 이거는 응고랑은 조금 달라요. 응고는 완전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되는 거고 얘는 물에 녹아서 그냥 분자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분자가 됐다가 다시 합쳐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석출이라고 하죠. 석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이것도 평형이에요. 무슨 평형? 용해 평형이에요. 상태 변화의 속도가 같아졌다? 상평형. 용해 속도, 석출 속도가 같아졌다? 용해 평형. 그리고 사실 상평형이랑 용해 평형은 물리 변화잖아. 엄밀히 말하면 화학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화학 변화에서도 평형이 돼요. NO2라는 기체가 있는데 저건 기체인데 색깔이 있어요. 젓갈색. 근데 저 NO2라는 기체는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흐르면 N2O4라는 무색의 기체로 알아서 변해가거든. 그럼 완전 무색으로 다 변할 때까지 가냐? 그건 또 아니고 N2O4도 다시 NO2로 되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와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는데 양방향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와요. 평형에 도달한 거죠. 화학 반응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평형, 용해 평형, 화학 평형. 종류가 너무 많다. 이 세 개를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부르면 안 되겠니? 그게 2번. 세 개를 다 묶으면 동적 평형입니다. 무슨 평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동적 평형이라 하세요. 다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 밑에 화학 평형을 보시면 얘를 갖다 더운 물에 집어넣으면 젓갈색이 진해진대요. 자, 여러분. 더운 물에 집어넣었더니 젓갈색이 진해졌어요? 정반응이 잘 됐단 소리예요? 역반응이 더 잘 됐단 소리예요? 역반응이 잘 됐단 소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봐라. 더운 물에서 젓갈색이 진해졌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 1번에 보시면 이때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났어요 라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반응이 우세하다. 정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도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역반응이 우세하다. 응? 얼음물에 넣으면 색이 옅어졌대. 정반응이 더 잘 됐다는 얘기죠. 이때는. 그러면 색이 옅어진 이유 정반응이 더 우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역도 되고 정도 되고 둘 다 되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가역반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니까. 위에 보니까 온도 조건을 바꿔놨더니 정도 되고 역도 되고 하잖아요. 이게 가끔 조건을 바꿔야만 역반응이 가능하면 이거는 비가역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건을 바꿔도 역이 안 돼야 비가역인 거예요. 알겠어요? 조건을 바꿨더니 역반응이 된다. 그럼 가역이에요. 조건을 바꿔도 안 돼야 비가역인 거예요.
알겠죠?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기체의 색이 일정하게 유지됐대요. 무슨 얘기겠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온 거죠? 자,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이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죠. 같아져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해하였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누가 누구로 변하는 중인 것 같아요. 가가 나로 변하는 중인 것 같죠?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 이제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T2가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인 건데 T1은 아직 도달하기 전인 거고, 평형에 도달했다는 게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야? 아니야. 되는 건데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가 A예요? B예요? 이게 무조건 정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용기에 B만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역반응도 가능하니까 B는 당연히 알아서 역반응을 해가지고 A로 변해서 역반응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먼저 넣으냐 줬나에 따라서 무조건 가가 A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가 A인지 B인지 판단하려면 뭘 봐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해져요. 개수 좀 보세요. 개수 얘네 2대 1의 비율로 반응하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가 좀 보세요. 얘 5에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3이 됐어요. 이만큼 반응에 참여했죠. 나는 0에서 1 됐어요. 1만큼 반응에 참여했죠. 자, 이게 얘네들의 반응 몰비입니다. 반응 몰비 몇 대 몇? 2대 1. 아, 2대 1. 가가 A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개수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반응 몰비가 개수비 얼마나 변했냐로 개수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나가 B예요. 자, 그래서 가와나 A, B 이거는 이유는 요거 A와 B의 반응 몰비를 보고 개수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알겠죠? 이유는 뭐 안 써드려도 되겠죠? 자, T1과 T2의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 여러분 이거 좀 봐봐요. T2는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어. 그럼 얘는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가 딱 얼마가 되는 순간이에요? 1이 되는 순간이죠. 두 개의 속도가 같아졌으니까 평형에 도달한 거 아니야? 근데 T1은 아직 반응이 진행 중이에요. A 줄고 B 늘어요. A가 줄고 B가 는다는 건 둘 중에 어느 반응이 아직 우세하다? 정이에요? 여기에요? A가 줄고 B가 느느니? 정이 우세한 거지. 여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더 잘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T1은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니까 T1에서는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T1이 T2보다 이 값이 크겠구나. 왜? T2는 요 값이 1이고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T1은 아직 정반응이 우세하니 이 값이 1보다 크니까. 요걸 쓰시면 되는 얘기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뒤에 자 5번 화학평형에서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 자, 이걸 우리가 평형상수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평형상수가 뭔지 제가 구해볼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의 가 대체 뭔 소리야? 이걸 이해하시려면 7번에 자,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그림 나오면 요거 반응식부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인 것 같아요? 일단 B씨에 늘고 있는 애가 반응물이에요? A, 줄는 애가 반응물, 느는 애가 생성물이죠. 왜냐면 문제에서 기체 A와 B만 넣었거든요. A와 B만. 근데 A는 줄고 BC가 생기고 있잖아요. 애초에 C가 없었으므로 B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생성물이란 뜻이잖아요. C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생성물인데 BC 중에 C가 없었으므로 애초에 처음에는 역반응이 안 됐을 거예요. 무조건 A가 BC로 변하는 쪽만 갔겠죠. 근데 C가 늘어나면서 역반응도 가능해졌겠지. 어쨌든 감소하는 애가 반응물이에요. A가 반응물. 늘어나는 애가 생성물입니다. BC. 그래서 반응식을 일단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계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계수 어떻게 맞춘다고요? A 얼마 줄었나 보세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3 줄었죠. B 얼마 생겼나 보세요. B 얼마 생겼어요? 1. C는 2 생겼죠. 이게 계수비예요. 3대 1대 2.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 역반응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화살표도 어떻게? 양방향 해주셔야 돼요. 정도 되고 영도 된다, 역도 된다? 양방향 화살표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날아왔어요? 자, 지금부터 평형상수 구해볼게요. 평형상수가 뭐 하는 거냐면요. 평형상수는 대문자 K로 표현해요. 평형상수는 잘 봐요. 반응물의 농도, 여기서 반응물이 A죠. 그러면 반응물의 몰농도, 반응물의 몰농도가 분모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 앞에 계수 3이 붙어 있죠. 자지마. 이 앞에 계수 3이 붙어 있죠. 이 계수 3이 지수로 들어갑니다. A 몰농도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분자에는 생성물이 들어가요. 생성물 BC죠. B의 몰농도 쓰시고 얘는 지수 계수가 1이니까 지수도 1이에요. 안 쓸게요. 생성물에 C도 있어요. C의 몰농도 얘 계수가 2니까 지수에 2가 들어갑니다. 이게 평형상수예요. 반응물 농도, 분해 생성물 농도, 이게 평형상수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식을 세웠으니 평형상수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뭘 집어넣는 거냐면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평형상수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 반응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 자체가 농도 그래프니까 반응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들어가는 거야. 처음 농도가 아니고 반응에 도달했을 때. 알겠어요? 반응에 도달하면 A 농도 얼마 돼요? 1 되잖아요. 1. 그럼 분모에 1 들어가는 거예요. 1의 세제곱. 반응 도달했을 때 B 농도 얼마예요? B 2죠. 그러면 2 곱하기 C의 반응 도달, 평형 도달했을 때 농도 역시 2예요. 2의 세제곱. 아, 제곱이구나. 제곱. 그러면 8. 이게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되는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고 분해 생성물의 농도.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자, 8번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내가 밀폐된 1리터 용기에 A 0.4, B 0.4 봐봐라. A 0.4, B 0.4만 넣었어요. 그러면 정반응이 처음에 일어나겠니? 역반응이 일어나겠니? 처음에 어느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겠어요? 여러분, 는 게 반응물 밖에 없어요. 역반응 하고 싶어도 못해요. C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반응부터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그죠? 자, 이때 평형 농도를 구해볼 거예요. 우리 예전에 1단원 할 때 전반 후식 세웠던 거 기억나지? 똑같아요. 얘네 몇 몰 넣냐면 0.3몰. 근데 여기서부터 조심할 점. 우리가 예전에 전반 후식 할 때는 여기에 몇 몰 넣어서 몇 몰 반응해서 몇 몰 생겼다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러분 평형상수 할 때는요. 여기 들어가는 게 몰이 아니라 몰 농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 0.4몰 있잖아요. 몰 농도 어떻게 계산하죠?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부피 1리터 분의 0.4 해서 몰 농도로 바꿔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피가 1이니까 여기서는 나누나 마나 해서 그냥 0.4지만 만약에 부피가 1이 아니다, 1이 아니라 2다 그러면 부피로 나눠서 0.2몰 농도에서 0.2로 들어가는 거야. 부피로 나눈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얘네는 다 농도예요. 평형상수는 몰이 아니라. 자, 어쨌든 여긴 부피가 1이니까 0.4몰 농도, 0.4몰 농도.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반응은 똑같아요. 여러분 계수비대로 반응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A가 얼마 반응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X만큼 반응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B는 얼마 반응해요? 그죠? C 얼마 생성돼요? 2X. 우리 1단원에서 양적 관계 할 때는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반응합니다. 이렇게 하고 풀었잖아요. 평형은 아니에요. 평형은 역반응도 진행되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진행하지 않아요. 아까 위 그래프처럼 세 물질의 양이 모두 일정하게 유지될 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을 다 쓰지 않습니다.
얘 X 반응하고 얘 X 반응하고 얘 EX 생겼잖아요.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남냐? 0.4 마이너스 X 남는 거예요. 얘도 0.4 마이너스 X 남는 거예요. 그리고 C는 EX가 생긴 거죠. 이게 평형 도달했을 때 농도. 세 놈이 용기 안에 다 남는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순간 이게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자, 이때 요 평형에 도달한 걸 이용해서 평형상수를 구했을 때 64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평형상수식 어떻게 하라 그래죠? K는 요 반응식을 보고 대입하는 거야. 반응물 농도, A의 몰 농도. 얘 계수 1이니까 지수 없고, 또 B의 몰 농도, 얘도 계수 1이에요. 반응물 농도가 다 분모에 들어가요. 이해하였나? 그리고 생성물 C죠? C의 몰 농도는 계수가 2이기 때문에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얘의 평형상수식이에요. 그런 다음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넣는 거예요. 항상 0.4 마이너스 x 또 0.4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는 2x의 제곱 했을 때 6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여기 루트 씌우면 되죠. 양변에? 그러면 0.4 마이너스 x분의 2x는 8이 됩니다.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x를 구하면 2번도 평형 농도를 구하라는 게 여기다가 다 x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평형 농도가 몇 몰 농도인지 다 계산해보라는 얘기죠. 1번에 x를 구하면 저기다 x 넣어서 평형 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지 말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게 평형상수예요. 이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위에 5번으로 가서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의 깊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응물 몰농도, 분해 생성물 몰농도 하는데 개수를 지수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게 평형상수고, 자, 평형상수는 딱 한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어요. 다른 조건에 의해서는 평형상수가 안 바뀌어요. 100% 온도에 의해서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관계고요. 그 다음 평형상수 할 때, 자, 식에다가 고체, 액체, 그리고 용매. 용매랑 액체는 결국 같은 말이에요. 액체가 고체, 액체 섞으면 액체가 용매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체, 액체, 용매는 상수식에 나타내지 않는다가 얘네 내가 상태를 다 안 썼지만 사실 문제에 전부 기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얘가 고체인 거야. 그러면 평형상수식에 얘는 빼시는 거예요. C는 빼는 거예요. 그 상태에 고체나 액체로 붙어있는 애는 평형상수에 안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평형상수에 들어가는 애는 누구냐? 기체. 그리고 AQ, 수용액. 이 두 종류만 들어가요. 고체와 액체는 평형상수에서 빼는 거다. 알겠습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9번을 가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평형상수 한번 더 해보지요. 일단 평형상수 구하려면 뭐해요? 반응식 세워요. 누가 반응물이야? 그렇지. 일단 반응물 자리에 A, B를 써요. 화살표를 하신 후 C가 생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평형에 도달을 한다는 건 역도 가능하다는 소리이므로 양방향 화살표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계수 맞춰주셔야죠. A 얼마나 반응? 0.2, 그지? B가 0.1, 2대 1대 2 얼마 생겼어? 4죠? 이게 계수예요. 2대 1은 안 쓸게요. 이렇게 쓰면 반응식이 완성인데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몰농도 얘는 지수가 있으니 제곱 반응물의 몰농도 얘는 1이죠? 분해 생성물의 몰농도의 계수가 있으니 지수가 4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 놓고 숫자를 어디로 넣어라? 평형 도달했을 때 농도를 넣는 거예요. A는 평형 도달 농도가 2, B는 1, 0.2, 0.1이죠? 그러면 0.2의 제곱 곱하기 0.1 분해. C는 평형 도달 농도가 0.4거든. 그러면 0.4의 4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돼요. 설마 4제곱을 다 계산하시는 건 아니겠죠? 얘가 0.2의 제곱 곱하기 0.1에다가
0.2의 제곱 2 곱하기 0.2의 4제곱으로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얘네 지수 나눠서 약분한 다음 계산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게 평형상수인데 그럼 이걸 왜 구하냐는 거죠. 이 평형상수는 뭐 할 때 써먹는 거냐. 자, 지금부터 이걸 보실 거예요. 10번에 일단 얘 평형상수를 구해볼게요. 화학반응식을 쓰고 AB가 반응물, C가 생성물인 건 내가 알겠다. 그럼 AB를 쓰고 양방향 화살표하고 C가 생성이 되며 개수가 1하고 2니까 1대 1대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평형상수식을 써요. K는 A와 B의 몰농도 곱분의 C의 몰농도의 제곱이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가 2, 얘네가 1이므로 1 곱하기 1분의 2의 제곱. 그래서 이 식은 평형상수가 4인 식인데 여기까지 쉽게 구한단 말이죠. 자, 이걸 어디에 써먹을 거냐면 밑에 내가 1리터 용기에 A 2몰, B 2몰, C 3몰 A, B, C를 지금 다 넣었어요. 그럼 정도 일어날 수 있고 역도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현재 A, B, C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2몰, 2몰, 3몰을 넣으면 정반응이 더 우세할까 역반응이 더 우세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뭐가 더 우세한지 알고 싶으면 무엇을 구해야 하냐? Q라는 이게 뭐냐면 반응 지수라는 값인데요. 여러분 반응 지수는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식이 얘랑 똑같아요. 평형상수랑 똑같은 식을 쓰는데 차이가 뭐냐? 평형상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들어가잖아. A, B, C에. 반응 지수는 식은 똑같은데 A, B, C에 평형 도달하기 전 집어넣은 농도를 넣으시면 돼요. 몇 몰씩 넣었냐. 아, 중요한 건 몰수가 아니라 농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부피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지만 부피가 1리터니까 그냥 2, 2, 3으로 들어가요. 1로 나눠봐야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에 2 넣고 A의 몰농도 이거 몰이 아니라 몰농도입니다. 부피 1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분의 C 3의 제곱. 식은 위랑 똑같아요. 다만 평형 농도가 아니라 초기 농도를 넣는다는 것만 달라요. 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 4분의 9잖아요. 여러분 이 평형 즉 반응 지수는 4분의 9고 우리 위에서 계산한 평형상수 K가 4이지 않았어요? 지금 반응 지수보다 평형상수가 크죠. 이 반응 지수라는 값은요 항상 평형상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평형상수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평형상수한테 가려면 얘가 지금 평형상수보다 작으니까 분자는 늘리고 분모는 줄여야 가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분자가 생성물인데 분자를 늘리고 분모를 줄이려면 정반응이 우세해야 해요? 역반응이 우세해야 해요? 이걸 늘리고 이걸 줄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생성물이고 이게 반응물 몰농도란 말이죠. 정이 우세해야 돼요? 역이 우세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정이 우세해야죠. 그래야 반응물 줄고 생성물이 늘 거 아니에요? 맞죠? 정신 차려. 맞죠? 무슨 얘기냐? 나 평형상수처럼 되고 싶은데 그럼 분자 늘리고 분모 줄여야겠네? 반응물 줄이고 생성물 늘려야겠네? 아, 정반응 우세하게 가야지 이 반응은 정반응이 처음에 우세하게 진행되겠구나. 이것 따질 때 쓰는 거예요. 평형상수는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반응 지수는 처음 농도. 그래서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잖아요? 그럼 평형상수를 향해 가고 싶으니까 분자 늘리고 분모 줄여야 되죠. 이때 정반응이 우세해요. 근데 만약에 평형상수가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잖아요. 항상 평형상수를 향해서 가고 싶어요. 나 너무 커. 분자 줄이고 분모 늘려야지. 무슨 반응이 우세해야겠어 이때는? 역이 우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만약에 내가 Q를 구했는데 딱 평형상수예요? 그럼 더 이상 반응이 진행 안 되고 유지가 되는 거야. 평형상태 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아하, 내가 이만큼씩 넣어주면 어느 쪽 반응이 먼저 진행될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평형상수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부피도 유지되고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1번 실험을 보시면 처음에 이만큼 넣어준 거예요. 0.3, 0.3, 0.2. 여기는 애초에 주어진 게 농도니까는 이만큼을 넣고 평형에 도달시켰더니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이거 아까 그래프랑 뭐가 달라요? A 얼마 반응했어요? 0.1. 그죠? B 얼마 반응했어요? 0.1. 그랬더니 C 얼마 생성됐나 봐봐요. 0.2. 이게 뭐야? 계수 아니에요? 얼마나 반응했냐? 얘네 반응 몰농도비 1대 1대 2. 이게 그냥 계수비예요. 그리고 일단 A, B가 줄고 C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1번 실험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계수까지는 나왔습니다. 1, 1, 2. 그래서 A, B, C는 나온 상황이에요. 1, 1, 2. 이해됐죠? 1번의 답은 나왔습니다. A, B, C 구하라 그랬으니까 1, 1, 2 구했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평형상수 K를 구해봅시다. 1번 실험의 평형 농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요 평형 농도 3개가 있으므로 요거 이용해서 평형상수를 계산할 거예요. 평형상수 K는 반응물 농도곱 A와 B가 반응물이고 모두 개수가 1이니까 A, B 곱하시고 분해 생성물 농도 C의 제곱이겠죠? 얘는 개수가 2니까 여기다가 이제 평형 농도를 갖다 넣어요. 0.2, 0.2, 0.4. 그러면 0.2 곱하기 0.2 곱하기 0.4의 제곱 좀 이렇게 되는 관계죠? 식을 넣으면. 그러면 이게 0.04 분의 0.4416. 그래서 얘는 평형상수가 4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 놓고선 3번. X값의 범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번 실험이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2번 실험에 우리 초기 농도가 있죠? 0.4, 0.4, 0.5. 식은 똑같이 이 식인데 초기 농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반응지수. 0.4 곱하기 0.4 곱하기 0.5의 제곱. 식은 평형상수와 같지만 초기 농도를 넣으면 반응지수가 된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요. 0.16분의 0.25 해가지고 16분의 25예요. 반응 지수가. 근데 평형상수는 아까 4였거든요. 반응 지수보다 평형상수가 크네요. 항상 얘는 평형상수가 되고 싶어 하거든. 숫자를 늘려야 해. 그러면 분자는 늘리고 분모는 줄여야 하니 어느 쪽 반응이 우세하겠어요? 정이 우세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2번 실험에서 정반응이 막 일어나면 C의 평형 농도 X는 0.5보다 크겠니 작겠니? 크겠죠?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C는 막 생길 거 아닙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최소 0.5보단 크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 정반응이 우세하니 X는 0.5보다 커지겠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평형상수예요. 자, 그러면 4번. 이번에는 기체 C1 몰농도니까 그대로 넣어도 돼요. 초기에 얘를 1 넣었어요. 중요한 건 A, B는 안 넣었다. C만 넣었다. 그럼 봐봐요. 정이 일어나겠어? 여기 일어나겠어? 처음에. 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A, B를 안 넣었잖아. 그죠? 여기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역반응이 진행되면 C가 줄고 A, B가 느는 거예요. 근데 비율은 개수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A, B가 X만큼 생길 때 C는 2X 줄어든다. 개수비대로 반응하되 얘가 줄고 쟤네가 느는 거예요.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A, B가 없잖아? 그럼 평형에 도달하잖아요. 1-2X 남고요. 얘 X 생겼고 이게 평형 농도예요. 요 평형 농도를 이용해서 평형상수 K 값을 구하면 X 곱하기 X 분의 1-2X의 제곱이죠, 지금. 이게 얼마가 나와요? 아까 평형상수 얼마? 4. 온도가 일정하니 평형상수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X를 구하면 얘네 평형 농도까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형상수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우리 완자로 가볼까요, 이제? 완자에서 제가 몇 문제만 풀어드리고 넘어갈 건데 뭘 풀어드릴 거냐면
앞에는 너무 쉬우니까 이거 숙제로 놔드리고요. 주의할 점 하나만 짚고 갈게요. 127쪽. 127쪽에 중간쯤에 보면 요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물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같은 그 평형 아까 했잖아요. 증발 속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계속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증발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한 상황이고요. 응축 속도가 느는 거예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늘어서 나중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평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용해 평형도 마찬가지예요. 설탕 녹는 거 보면요. 밑에 용해 속도는 계속 똑같아요. 석출 속도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화학 평형은 좀 달라요. 화학 평형은 그래프를 보시면 129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얘는 정반응 속도는 갈수록 줄고 역반응 속도는 갈수록 늘어서 나중에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해요. 그래서 상평형이나 용해평형은 한 놈은 일정, 한 놈은 되돌아오는 건 증가. 정반응 속도 일정, 역반응 속도 증가해서 같아지는 건데 화학평형은 정반응 속도는 줄고 역반응 속도는 늘어요. 두 개가 다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거 나와요. 그 126쪽에 가역 반응의 예시가 있는데 그 염화 코발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쓰던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있어요. 이거 물 검출할 때 쓰는 애인데 이 염화 코발트는 물이랑 만나면 빨갛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파란 종인데 물을 만나면 빨개져요. 근데 이걸 햇빛에 바짝 말리면 다시 파래져요. 또 쓸 수 있어요. 물에 담그면 또 빨개져요. 왔다리 갔다리가 돼요. 그래서 원래 염화 코발트 파란색인데 물과 만나게 했더니 빨개지고, 이 빨개진 거를 다시 바짝 건조시키면 다시 파래지고, 다시 물 집어넣으면 빨개지고, 양방향에 다 돼. 이런 게 가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황산구리도 여러분 황산구리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이 안에 수분이 있을 때 파랑이고요.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면 얘를 건조기에 넣어서 완전 바짝 말리면 원래 순수한 황산구리는 흰색이에요. 근데 이 흰색 황산구리 가루를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쪽쪽 빨아들여. 그래갖고 다시 수분을 포함해서 도로 파래져요. 또 바짝 말리면 하얘져요. 왔다리 갔다리. 이런 게 가역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석회동굴 알죠? 이게 석회암인데 이제 이게 지하수거든요. 물에 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동굴이 뻥 뚫려요. 그리고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이런 물질이 생기거든요. 탄산수소 칼슘이라고. 그러다가 안에 녹아있는 석회암이 조금씩 물과 함께 나와가지고 조금씩 쌓여갖고 천장에서 막 고드름 주렁주렁 달리고 알죠? 이런 걸 종류석. 위에서 달리면 종류석, 바닥에서 올라오면 석순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 종류석과 석순이 생기는 건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다시 나와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역반응이거든요. 석회동굴이 생기고 안에 종류석이 자라나는 과정, 완전히 정반응과 역반응 관계죠. 이거 가역반응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응이지만 어쨌든 석회동굴의 생성도 가역반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역반응의 예시로 이런 게 있고, 비가역은 제가 딱 4개 있다 그랬죠. 암기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평형은. 뒤에 제가 무슨 문제만 좀 풀어드리고 싶냐면 어디 있니? 145쪽. 대표 자료 분석 하나만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강철 용기 1, 2에 혼합 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가 요 그림이고, 이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런 상태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1번 용기는 정반응이 일어났겠어? 역반응이 일어났겠어? 정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반응물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정반응이 우세하거든요.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서 평형에 도달을 했다고 쳐요. 자, 평형에 도달했어요. A는 당연히 양이 줄겠죠. 상식적으로 애가 정반응이 일어났으면 A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반응물인데. 그래서 A가 얼마 줄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줄어서 X가 됐다고 쳐요. 그럼 B는요?
여러분 A와 B는 개수비가 1대1이에요. 같은 몰수만큼 반응하고 들어있었던 몰수도 똑같기 때문에 반응 끝났을 때 평형 몰수도 같아요. 그죠? 똑같이 들어있었고 반응도 똑같이 할 거니까. 생성물 C, 이제 여기서 C가 생기겠죠. C는 몇 몰이 돼요? 화학 반응식 확인해봐요. 얘네 XX 반응하면 C 얼마 생겨요? X 생기는 관계죠. 1대1대1. 그래서 CX가 이렇게 생겨있는. 아이고, 쏘리. 이렇게 쓰지 맙시다. 이 괜히 복잡해지네요. 차라리 얘가 X 반응했다고 칠게요. X 반응. 2-X 남고요. 얘도 X 반응해서 2-X 남고요. 얘는 X가 생겼다. 얘네를 X로 잡아버리면 반응 몰수가 2-X가 되니까 C를 2-X로 잡으시면 돼요. 둘 중에 어떻게 쓰시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요 평형 농도를 이용해서 평형 상수를 구하면 평형 상수가 없군요. 일단 여기까지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치고 대신 요걸 이용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기체분의 A가 3분의 1이 됐다. 무슨 얘기냐? 전체 기체군요. 다 더해야 되겠죠? 다 더하면 2-X, 2-X 플러스 X 다 더하면 이게 얼마니? 4-X 분의 남은 A죠. 남은 A 2-X 한 개 지금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쓴 거예요. 반응 후 전체 기체 다 더한 거 4-X 분의 남은 A 2-X를 한 게 3분의 1이다. 여기서 X가 나오는군요. 자, 그럼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X는 4-X 이항하면 2X는 2X는 1이네요. 됐죠? 그래서 얘는 반응 후에 1몰 남고 1몰 생기는 관계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우린 뭘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갖고 평형 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반응에. 자, 평형 상수 K를 한번 해볼게요. 반응물 농도 곱 A 농도, B 농도 분의 C 농도. 얘네는 개수가 다 1이기 때문에 지수는 전부 1입니다. 여기다가 111 넣으면 돼, 안 돼? 왜 안 돼요? 부피가 1. 그죠? 이거 몰수잖아요. 평형상수는 몰 농도가 들어가서 항상 몰수를 부피로 나눈 게 들어가야 돼. 지금까지는 1리터였지만 얘 부피가 2리터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이 1을 부피로 나눠서 2분의 1. 여기도 이 1을 부피로 나눠서 2분의 1. 분의 C도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 농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몰수를 총부피로 나눠서 넣어줘야 돼요. 집어넣어 계산하면 얘의 평형상수는 얼마냐? 2가 나오는군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 2번으로 갈게요. 2번 실험은 11A몰이에요. 남은 게. 이게 초기 농도구나.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농도가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게 제가 평형 도달했을 때 A의 몰수를 N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B도 N이에요. 왜냐면 똑같이 1몰씩 들어있고 얘네 반응 몰비도 1대1이기 때문에 남은 몰수도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체분의 이게 4분의 1이 나오려면 C는 몇 N 생겼다는 얘기가 돼요. 2N 생겨. 그래서 총 몰수가 4N이고 A가 N이 되어야 이게 지금 4분의 N이 되는 4분의 1이 되는 관계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A와 B는 무조건 남은 몰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NN으로 잡으면 C가 2N이어야 전체 4분의 A의 양 1이 나옵니다. 평형이 이루었을 때.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요. 얘가 2N 생겼다는 것은 A는 몇 N 반응했다? 2N 반응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얘네 1대1대1의 몰비로 반응하는데. 그러면 2N 반응하고도 N이 남은 거니까 원래는 3N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 N값이 나옵니다. 즉 1몰 이꼴 3N인 거잖아요. N은 3분의 1이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B도 2N 반응하여 N 남은 거니까 이게 3분의 1. 얘 3분의 2 반응했고. 그래서 얘는 2N이 N값이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가 되고 얘 A몰이 원래 있었네요. 지금
잘 보시면 A와 B가 줄고 C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 얘네 뭐예요? 정반응이 우세했던 거죠. 그럼 정반응이 우세해서 A가 2n 반응하여 3분의 1이 됐으면 C는 지금 3분의 잠시만요. 미안. I'm so sorry. 얘가 A몰이 있었기 때문에 생성몰수가 2n이 아니군요. 생성몰수가 2n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A몰이 있었는데 몇 n이 생긴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평형상수를 이용하셔야겠네요. 평형상수 K는 아까 전에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 전체 부피도 있군요. 2분의 n 곱하기 2분의 n 분의 2분의 2n이군요. 요걸 계산했을 때 전체 아까 전에 1번 평형농도 2와 같아야 돼요. 평형상수. 왜냐면 평형상수는 온도만 일정하면 같은 거니까. 여기서 n값을 먼저 구하셔야겠네요. 그럼 얘를 약분하시고 이거 계산하면 4분의 n제곱 분의 1분의 n이니까 없어지고 얘는 n분의 4. 이게 2가 되겠군요. n 이꼴 2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평형농도 얘가 2, 역반응이 우세했구나. 얘가 2, 얘가 4. 그럼 얘가 1생성 1감소란 얘기죠. 얘네 1대 개수비로 반응하는 애들이므로 따라서 A값은 5네요. 원래 5 있었는데 1 반응하여 4 남았다가 되는 것이군요. 이해했습니까? 주의할 점.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1. 온도만 일정하다면 평형상수는 같다. 2. 부피가 1리터가 아니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평형상수 구할 때는 몰수가 아니라 농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해하셨는가? 그리고 뒤로 가시면 하나만 더. 148페이지에 10번.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꼭지로 분리가 돼 있어요. 꼭지가 잠겨 있어서 양쪽이 따로예요. 따로. 이 상태에서 이미 평형이 된 상태야. 이게 지금. 이미 양쪽 다 평형에 도달을 한 거예요. 알아서. 그럼 얘를 이용하여 평형상수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반응물 A 분의 생성물 B인데 개수가 2니까 B제곱. 이게 평형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평형 농도를 넣으시면 되고 부피는 1리터니까 1분의 2에서 그대로 2로 들어가요. 2분의 2제곱해서 평형상수가 2거든요. 지금 얘가. 온도는 같기 때문에 나의 평형상수도 2가 나와야 하죠. 나도 이미 평형에 도달한 상태거든요. 그럼 나를 이용해서 평형상수를 다시 구해보면 K A의 몰농도 X. 여기도 부피가 1이니까 1분의 X인 건데 원래는 1 생략하고 분의 4제곱 해서 얘도 똑같이 평형상수는 2가 나와야 돼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럼 X가 얼마냐면 4거든요. 아니구나. 16, 8이구나. X는 8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나왔잖아요.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꼭지를 열면 어느 쪽 반응이 우세하겠는가요? 자, 꼭지를 열면 얘네가 섞이면서 몰수가 바뀌죠. 그럼 평형상세가 깨져요. 그럼 다시 평형에 도달해야 돼요. 자, 정이 우세한지 영이 우세한지 알려면 뭐 구해봐야 된다? 우리 아까 배웠던 Q, 반응 지수를 계산해 봐야 돼요. Q는 평형상수랑 식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요? 초기 농도가 들어가. 그럼 Q를 내가 계산해 볼게요. 자, 식은 얘랑 똑같이 A분의 B제곱이에요. 콕을 연 후, 제곱을 여기다 썼어. 콕을 연 후 A는 총 8몰이, 10몰이 돼요. 10몰. 그럼 A 10몰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왜 안 돼요? 그죠? 콕을 열면 부피가 2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콕을 연 후에는 부피 2분의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부피가 2가 돼버려요. 분의 B의 초기 농도가 얼마냐면 6몰이거든요. 2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분의 3 제곱 어디 갔습니까? 이거 제곱해야 되죠? 그럼 5분의 9예요. 얘 평형상수가 2였기 때문에 2보다 작네. 아이고 정반응이 우세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부피가 1이 아닐 때는 2로 나눠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평형상수?